해충국사의 무봉탑이라는 18칙을 수시와 본칙을 이미 소개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 강의와 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본칙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본칙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참 수시는 없었죠. 본칙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칙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18칙 그 해충국사의 무봉탑이라는 것은 이 해충국사를 여기는 이제 충국사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데 내용은 본칙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나라 여기는 숙종으로 되어 있지만 고증에 의하면은 당나라 대종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황제하고 국사인 해충국사하고의 대담이 바로 이 공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국사를 불러서 아마 이 해충국사가 임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시기였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황제가 불러서 해충국사한테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인데 뭐 부탁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무봉탑 그러니까 저에게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봉탑이라는 것은 무자는 없을 무자고 봉자는 옷을 가지고 깁는 걸 말해요. 이게 깁는 것이 없는 탑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니까 이 황제가 황당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어요. 스님 그 무봉탑이라는 게 어떤 모양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알아들으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인데 부법 제자가 탐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서 이 탐원을 불러서 오늘의 이 일을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어떻든 그렇고 난 후에 해충국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 탐원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해충국사와 대담을 했을 때 내용을 설명했더니만 무봉탑이 뭐냐 그래 물었더니만 자기 제자인 당신에게 물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제 이 탐원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해충국사가 무봉탑이라는 게 이게 화두의 그 주제지만 그 탐원이 말하는 내용이 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상주의 남쪽 그 다음에 담주의 북쪽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 위치를 상주의 남쪽이라는 건 중국 땅에서 여러분 중국 땅이 문화의 중심지가 과거의 역사에서는 황허강이었죠. 그죠? 황허강에 중류, 하류가 주로 우리가 소위 중원 땅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역사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훗날에 이제 양자강역이 이제 중국이 이제 남북조 시대를 지나면서 양자강인데 아래 양자강 그 밑에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는 이 양자강 그 오히려 북쪽하고 그쪽 지역이 중류 지역이 초나라라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는 이게 변방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봉건국가 취급을 자기들 스스로 봉건 국가 주나라의 왕실에서 그걸 안 해주면은 왕이라고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저 마음대로 초나라 왕이다, 초왕이다 그러고 월왕이라 그러고 오나라 왕이라 그래. 왕자가 붙은 나라가 변방국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자강은 또 그 초나라의 아래쪽에 남인데 초나라 양자강 그런데 양자강 밑에서 저 밑에서 양자강으로 북향계가 양자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강의 이름이 상강이에요. 상강에서 쭉 들어가면은 그게 큰 호수가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동정호죠. 강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정호 아래쪽이니까 그 상강이 상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남단, 그리고 남단 바깥이다 그러고 담주의 북쪽이라는 거는 또 북방에 있는 그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의하면은 중국의 역사의 중심지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 변방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원이 뭐냐면은 무봉탑이 뭐냐 그러니까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중유 황금 충일국 한문으로 말하면은 그 가운데에 황금이 있는데 그 황금이 한 국가를 가득 채웠더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거기에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서 함께 타고 갈 배가 떴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무영, 우리가 소설 무영탑 있잖아요. 예? 무영수화. 무영은 그림자 없는 수, 나무 숫자, 나무 아래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갈 배가 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구절이 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탐언이 얘기예요. 마지막 구절은 뭐냐? 유리전상, 유리전에는 무지식, 아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네 기절의 식기가 바로 해충국사가 말하는 무봉탑이 제자인 부법 제자인 탐언이 무봉탑에 대한 설명을 네 기절의 네 구절에 시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그 네 구절의 시에다가 그걸 설두 스님이 이 공안을 채취하면서 그 네 구절 하나하나마다 착을 붙여 코멘트를 해요. 첫 구절이 뭐냐면은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착하냐면은 유명한 말.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우리 말의 속담이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지.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독장 불랑명. 독장은 홀로 독자고 장자는 손바닥 장자예요. 네, 독장 불랑명. 한문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독장은 이게 손바닥 작자예요. 한 손바닥으로는 요 울명자지요. 손바닥 소리가 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구절에 뭐냐면은 그 가운데 황금이 나라 가득히 있더라. 그 말에 대해서 설두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형 주장자라는 게 큰 스님들이 어떤 깨우침을 할 때 큰 지팡이 있잖아요. 쾅 올라가는 그게 주장자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자가 산만큼 크더라.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요. 갈수록 태산이네요. 점점 모르는 소리를 해요. 세 번째 문장이 탐언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오늘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무영수화 합동선.
그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서 함께 같이 타고 갈 배가 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장이 오늘 정말 멋진 문장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두 스님이 탐원 스님이 무영탑을 설명하는 셋째 귀가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서 함께 타고 갈 배가 떴다. 이 문장에 얘기를 하니까 또 석두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뭐냐면 해안 그 해안 하청 바다는 잠잠하고 강물은 맑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요. 하나하나 오늘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유리전상. 유리전이라는 건 우리가 부처님 모시는 정각마다 예를 들면 대웅전 그러면은 대웅전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대웅전이잖아요. 그렇죠? 유리전은 뭐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경우에 유리보전 또는 유리전 그는 약사열애부리를 모신 정각이에요. 여기는 그냥 무량수전은 뭐예요? 아미타불을 모신 정각을 무량수전이라고 그랬죠. 또는 극락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리전은 약사열애부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유리전이라는 것은 불교 유토피아를 얘기해요. 그 불교 유토피아 꿈의 이상세계 안에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는 자가 없다. 이때 아는 잔지 이건 조금 이따 해석하게. 그렇게 이 탐원이란 분이 해충국사가 던진 무봉탑에 대한 자기 코멘트가 그렇게 딱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두 스님은 또 뭐라면 내 얘기는 이걸로 끝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 18칙 공안의 내용이에요. 수시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이제 공안이 길어요. 화두가 긴데, 자, 처음에 무봉탑이라는 황제가 해충 국사에게 물으는 기움이 없는, 이어받는 게 없는 탑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황제가 무슨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하니까 그래놓고 한참 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봉탑이라는 게 처음에 해충 국사가 질문하는데 답이 해충 국사 뭐예요? 노 코멘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봉탑은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았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부법 제자인 내 아래 탐원인데 물으면은 설명을 좀 해줄 게다 하고 첫 귀절이 나오는 게 담주의 아래쪽, 상주의 아래쪽, 담주의 북쪽. 그 우선 지리적 위치를 딱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 땅의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벽암록을 설명할 때 이런 상징적 의미 약간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대체로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면 쉽게 풀린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죠. 언제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무봉탑도 뭐예요? 꾸밈이 없는 탑이에요. 기워내지. 근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이 기워. 짜깁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짜깁기 하지 않는 우리가 무봉탑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짜깁기 하지 않는 원형 그대로의 마음. 나에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봉탑이라 그러니까 짜깁기 이렇게 깊지 않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매일매일 한 개 들어오면 정보를 거기다 또 이어붙이고 또 여기에 이어붙이고 또 그중에 뭐 이게 재편성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짜깁기 하잖아요. 바느질을 계속 마음의 바느질을 해서 덕기덕기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게 우리는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마음 중에 기워낸 부분만 딱 떼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게 마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하고 세상하고 일치시켜가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경험, 지식, 나의 신념, 이게 최고야. 마음 중에 특별하게 짜깁기 했는 기워낸 것을 믿고 전부로 몰고 가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구체적으로 평가하면은 중국이라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중국 땅에 소위 중원권의 인간들이 수없이 모여서 만들고 상호작용해서 만든 그들의 문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축적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짜깁기 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위 중원의 문화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주의 남쪽, 다한주의 북쪽은 그 중원 땅이 믿고 있는 가치 바깥이에요. 그건 뭘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익혔던 여러 가지 지식,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바깥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바깥을 얘기하고, 일단 우리가 믿고 짜깁기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짜깁기 하기 전 그 변방이 진짜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중원 땅 아웃사이더가 진짜 우리의 남은 중심이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국, 일충국, 그 가운데 황금이 번쩍번쩍했는데 그것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황금이 가득한 마음밭이 중에 우리가 만드는 짜깁기 한 것만 우리는 진짜 문화라고 믿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풀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훈련받은 것, 자기가 경험했는 걸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진짜 황금이 번쩍번쩍하고 내인대인데 그건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유 황금 일충국.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던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을 다 걷어내고 정말 황금으로 그윽한 우리 마음의 밭, 진짜 밭에서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무영수화 합동선을 해요.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 여러분, 저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라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 평창에서도 오조 보변 스님이 자기가 이 한쪽에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거예요. 이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림자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 짜깁기 한번 할 때, 자기가 지식이 한번 쌓일 때마다,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엄청나게 긴 그림자를 들이우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덮으시우죠. 내가 경험했던 걸 끝까지 질질 끌고 그림자를 내 안에뿐만 아니라 이게 지워질까봐 기록으로 남기고 남에게 공유시키려고 그러고 남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짙은 그림자를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인생을 가를 때 그림자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야말로 함께 갈 인생의 새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자기가 한번 믿었던 경험했던 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끝까지 간수하면서 그림자를 남기려고 그래요. 내 후대에, 동료에게, 지인에게 남기면서 기억되려고 그래요. 기억된다는 게 뭐 그림자 남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인생을 가는 거는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 그거 집념과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함께 이 우주 여행을 함께 나누면서 가는 길이 진짜 인생길이다. 그게 무영수와 합동선. 우리는 그때 배가 뜨는데 이 배를 타고 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말하는 게 무영탑이죠. 참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불교 유토피아, 우리가 그런 그림자를 지으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기 생각에 집념을 끌고 그림자를 남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툭툭 던지면 흘러가는 물처럼 물이 떠 새 흐르면 샘을 타고 갈 뿐인데, 그러면서 서로 같이 함께 가고 즐겨야 하는 게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가 한때 내가 탔던 거 기억하고 순간에 그걸 갖다 사진 찍고 그 기억을 지금 현 순간에 새로운 흐르는 물에 다가 즐기지 못하고 옛 기억으로 지금을 다 현재를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그런 전상, 우리 유토피아에서는 거기에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여기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유토피아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식이 없다. 무지식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암이 왜 중요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는 거는 그림자를 남기는 기억들이에요. 그런 걸 없애라. 그래서 이 여기는 숙종대왕인데 대종임금 황제도 불교를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선을 닦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대표적인 대선사에게 뒷날 이 나라에 남기고 갈 꼭 뭐냐? 바로 무형탑이다. 우리 마음 모두가 짜깁기 한 마음 속에 다 그걸 갖다가 그림자를 남기려는 생각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는 가치를 지키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정말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우리가 다 그 그림자 없는 탑을 자기 안에 품고 가야 이게 정말 훌륭한 게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무형탑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죠? 지난해 벽암록의 18지기에 그 무봉탑이라는 이 이름이 그렇다도 멋있잖아요. 짜깁기 하지 않는 탑. 그렇게 자기가 죽으니까 죽음의 기억이, 죽음의 탑이, 원래 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보존하는 시설이죠. 유골 탑이잖아요. 그 스토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에게 뭐냐? 원래 탑을 남기지 않아야 되죠. 그것조차도 기억이 돼. 탑을 만들어다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에 깊지 않는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한다. 나는 이 나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덕지덕지 키워서 그 헝겊 쪼가리에 자기 나름대로 칼날을 입히고 기억을 남기려고 그림자를 남기는 그 세계 서로를 갖다가 못 살게 하고, 서로를 자기 생각으로 기억으로 남의 기억은 지우고 자기 기억에 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 다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우리 삶의 길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운 삶이냐. 그런 게 없는 땅이 정말 중요하다.